예, 안녕하십니까. 미디어치 시청자 여러분. 어제 월요일 방송을 제가 못했는데, 일단 이 일요일 봉하마을 집회 끝나고, 거기서 이제 이른바 경남 탕기국, 이제는 뭐, 우리 신당, 경남 도당이죠. 그분들하고 얘기하고, 오전에 좀 올라오는데, 갑자기 또 이제 당에서 비상회의를 한다 그래가지고, 한 3시간 정도 당에 있다가 보니까,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방송을 못했습니다. 오늘도 잘 또 당의 비상회의가 또 잡혀 있는데, 말 그대로 지금 5월 9일까지는 비상이 맞죠. 지금 도당 5개 창당이 됐는데, 중앙당이 창당 수령증을 받았는데, 또 지역 도당을 또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예요, 난리. 이제 4월 16일까지 후보 등록증 내야 되는데, 이거 서류 정리하느라고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지금 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못 지키고 있는 거는 뭐 분명합니다. 못 지키는 건 분명한데 그걸 뭐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낙 이 시간도 없고 긴박하게 막 다른 사건들로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음날 또 갑자기 다른 일이 터지고 나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. 뭐 저도 이 당 옆에서 봤을 때 정말 당이 이건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뭐 비판도 하고 할 텐데 지금은 사실은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짐 하나라도 더 거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당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도리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땐 이 5월 9일 대선 때까지는 현 당 지도부에 대해서 좀 실수라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보완해주고 가고 모든 책임은 이제 5월 9일 이후에 대선 이후에 그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. 그래서 저도 그냥 현재까지는 당에서 언제 어디서 갑자기 도와달라고 전화하면은 바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. 근데 모르겠어요. 지금 이제는 뭐 회의 체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회의 들어오라는 얘기도 그냥 갑자기 당일날 오전에 연락이 오거든요. 뭐 그거 가지고 제가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워낙 바쁘니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협조를 지금 저도 잘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디어치 TV가 하나 좀 빠지게 됐습니다. 근데 오늘은 이제 반드시 해야죠. 이제 조원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우리 당에 입당은 했습니다. 입당은 확실하게 했고 대선 후보로 나가냐 안 나가느냐 문제 가지고 지금 한 4, 5일 정도 이제 굉장한 혼란이 벌어진 겁니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미디어치 TV 때 설명해 드렸는데 그때 당시 조원진 의원이 우리 당에 올지 몰랐어요. 지난주에. 이 대선 이후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정광택 이제 대표하고 정광용 사무총장이 후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하고 정미용 그리고 뭐 본인 허평한 장군 이렇게 넷이 나가달라. 나가서 일단은 경선으로 흥행이라도 끌고 있으면은 혹시 또 모른다 또 그 경선하는 과정에 또 누가 들어올지. 그래서 이제 바람잡이용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를 했던 거거든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자유한국당 내부가 문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홍준표 지지율이 막 추락을 하니까 이게 뭉치질 않는 거예요. 조원진 이제 의원이 판단할 때 대선 때까지는 뭉쳐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좀 판단했을 겁니다. 물론 조원진 의원은 한 달 전부터 지금부터 한 달 전부터 김진태 의원 등등과 이 탈당을 논의했고 분명히 탈당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탈당 시기를 보고 있었거든요. 예상보다 이제 좀 빨리 탈당을 하게 된 거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을 때 지금 그걸 왜 절차 없이 추대했냐 그러는데요. 절차를 비상대책위를 제대로 구성 못한 건 맞지만요.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게 그 당시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이 정광용 사무총장하고 저하고 정미용 대표하고 허평한 장군 4명이었거든요. 후보가 4명입니다. 이 후보 4명 중에서 제일 먼저 정미용 대표가 원래 우리가 조원진 의원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줬으니까 빨리 추대하자. 이게 시간도 없는데 당 지도부가 추대한 게 아니에요. 같이 나간 후보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그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저도 흔쾌히 동의를 했고 허평한 장군도 동의를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추대라는 개념은 당이 추대했다기보다는 같이 나간 후보 4명이 추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뒤부터 이제 당은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. 뭐 그 와중에 또 남재준 장군이 뭐 경선에 오니 뭐니.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
제가 알기로는 남재준 원장님은 권영애 우리 당 대표에게 정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. 원래 무소속으로 나가기로 했고 이미 당신들 그 안에 있는 주요 멤버들이 조원진 의원을 추대했는데 무슨 경선이냐. 나는 나대로 가고 당신 당신대로 가자.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. 5월 9일 그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. 갑자기 남재준 원장님이 또 우리 당에 들어와서 조원진 의원하고 뭐 단일화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복잡한 문제인데 일단은 그냥 가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게 우리 당도 우리 당이지만요. 저는 남재준 원장의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알기로는 자꾸 이렇게 추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남재준 원장 캠프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.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은 남재준 원장 선거운동을 못해요.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. 우리 당 대표하고 남재준 원장하고 1대1로 군 직계 후배입니다. 직계 후배, 남재준 원장이. 권영애 장군이 여단장 할 때 그 밑에서 남재준 원장이 대대장을 했어요. 그 정도 관계에서 두 분이 결정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당 후보를 띄우고 남재준 원장 캠프는 남재준 원장을 띄우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어떤 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 여지들은 있으니까 그건 또 우리 당 지도부하고 남재준 원장 캠프 지도부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. 그럼 저는 당연히 이제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 후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제가 연락을 제가 받자마자 10초 만에 조원진 의원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제가 방송에서 설명했듯이 사기 탄핵의 진실을 정확히 알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. 그건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기 탄핵의 진실을 많이 알게 돼 있죠. 근데 조원진 의원은 저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게 있어요. 국회 안에서 사기 탄핵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저는 모르잖아요. 저는 바깥에서 흘러나온 팩트를 갖고 알고 있는 거지. 국회 내에서 김무성이 어떻게 움직였고 박지원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 당시 지금 있었던 정우택은 어떻게 움직였고 그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. 정당끼리 이제 경쟁과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걸 손바닥처럼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많이 참여한 저나 정미영 대표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전달 능력은 우리가 연설이나 여기서 다 검증이 된 거고 그걸로 이제 1차 자격은 다 끝난 겁니다. 뭐 더 검증할 거 없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경쟁력은 우리가 지금 우리 뭐 장난으로 대선 치르는 거 아닙니다. 직접 대통령 만들겠다는 자세로 가고 있지 한번 해보자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절대. 그건 조원진 의원이 안 들어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거는. 저나 정미용 대표 출마했을 때도 다 그 각오 가지고 가는 거지 한번 경험 쌓아보겠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. 그럼 우리가 이제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저 정우택의 횃불당을 무너뜨리는 게 우선입니다. 최단기간 안에 정우택의 횃불당을 무너뜨려야 돼요. 그 무너뜨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탄핵을 찬성한 자유횃불당의 의원들이 66명, 탄핵 찬성자가 한 30명, 탄핵 반대자가 66명. 탄핵 반대가 더 많은 당입니다. 탄핵 반대자가 더 많은 당인데 임명진 정우택 체제가 그냥 찍어 누르면서 이상한 당이 돼버렸어요. 저 당은. 탄핵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모른다. 홍준표 후보도 지금 저 사람이 탄핵을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.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바뀌니까. 저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당은요. 조금만 좀 벽을 좀 쳐주면요. 와르르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. 쉽게 얘기해서 5명 정도만 더 탈당해줘도요. 저 당은 못 버팁니다.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는 저 당의 3선 의원이고 저 당의 핵심 지역인 대구에 있는 조원진 의원이 나와주는 게 가장 큰 건이었다는 거죠.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 횃불당의 3선이자 대구 국회의원인 조원진 의원이 들어오는 게 큰 이제 벽을 뚫어버렸다. 그래서 저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거 역시 이제 저나 정미용 대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추대가 된 거고 실제로 지금 그 역할에 조원진 의원은 충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. 그저 횃불당의 약점은 또 뭐냐면은 저 당은 지금 벌써 10년째 여당을 해온 당입니다. 그리고 그 전에 야당할 때도 김대중 노무현 때 야당할 때도 거의 지금 여당할 때랑 거의 별 차이 없는 한마디로 배부른 돼지들의 정당이에요. 이번 대선 때 선거 한도금이 500억 원입니다. 선거 비용이.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이. 그럼 일반적으로 저 횃불당은 어떻게 선거 치르냐?
한 100억 정도를 일단 국가에 지원받아요. 이번에도 100억은 지원받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 400억을 은행으로 대출을 받습니다. 왜? 어차피 15% 이상만 득표를 하면은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여당 같은 경우는 15% 이상은 무조건 나오죠.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만은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중적 인기가 있으니까 은행 대출을 쓰지 않고 지지자들이 이제 한두 푼 모아서 왕창 이제 다 모아보니까 그게 400억이 넘어가 버렸어요. 그 방식으로 했는데 홍준표 씨 뭐 지지자들 해가지고 400억 모을 수 있습니까? 그러면 이제 15% 이상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가서 은행이나 독지가한테 대출을 받는 건데 오늘까지 제가 여론조사 보니까 5.7%짜리도 있어요. 6.4%, 5.7%, 15%를 못 넘어가잖아요. 저거 가지고 최소한 제가 볼 때 은행은 대출 못 받습니다. 은행은. 저 지지율 가지고는 아니 예를 들면 뭐 신한은행이 대출해줬다 400억을. 근데 홍준표 씨가 만약에 10%도 득표 못해가지고 돈을 못 갚는다. 신한은행 담당자 다 목 잘리죠. 지지율이 5%인데 이거 대출 왜 해줬냐. 그러면 자금 만드는데 상당한 지금 지장이 있을 거다. 유승민 그 바른정당도 똑같은 처지고 그러면은 저 당은 지금까지 돈을 내려보내지 않고는 지금 뛰어본 적이 없는 정당이에요. 항상 돈이 늘 많이 가진 채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각 역할을 맡은 파티에 돈이 안 들어가면은 스스로 돈을 내서 해본 경험이 없는 정당입니다. 선거를 못 뛰어요. 뛰질 못합니다. 저 상태에서는. 자, 반면에 우리 새누리당. 자, 우리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뭐 지지율 글쎄요 뭐 1% 뭐 2% 시작하지 않겠습니까? 뭐 처음에는. 뭐 김진태 의원도 1% 시작을 했으니까. 우리도 아마 자금이라는 게 정말 시원치 않을 겁니다. 우리 당도. 우리 당이야 뭐 17만 모아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근데 처음부터 돈 가지고 선거 치르겠다는 계획을 안 짜잖아요.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? 다 몸으로 때운다. SNS로 때운다. 원래 막 TV 광고 이런 것들 막 갖다 집어넣거든요. 뭐 KBS, MBC에. 자, 우리는 유튜브로 각자 다 뛴다. 열심히. 이러니까 우리 당은 지지율이 계속 조원진 후보가 1% 나와도요. 당이 흔들리진 않아요. 돈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. 그냥 갑니다. 근데 저기는 홍준표 이제 후보가 막 5%, 4%까지 떨어지잖아요. 당 그냥 그 자체로 와야 되게 돼 있습니다. 그 자체로 와야 돼요. 저는 거기 당연히 버틸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아마 뭐 내주 정도면은 저 횃불당 저기 아비규환 될 거예요. 아비규환.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정체성과 대중적 바닥 지지세를 잘 만들어 놓으면요 싹 다 흡수할 수 있죠. 저 때는 자산만 흡수합니다. 부채는 버립니다. 우리가 저 부채까지 흡수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. 자, 이 당은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유승민의 저 바른정당은요. 제가 이 김무성 씨의 지금 최근 발언을 보면요. 안철수를 지지하고 박지원 밑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. 그거 확실해 보입니다. 김무성 씨가 또 이 박 대통령을 건드리면서 감옥에서도 아직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.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이 갈라졌어도 감옥에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? 예를 들면요. 조원진 의원이 어떻게 보면 김무성 씨의 후배입니다. 이 삼선이고 김무성 씨 육선 아니에요. 만약에 김무성 씨가 감옥 갔다 치자 이겁니다. 뭐 딴 거 걸려가지고. 그럼 조원진 의원이 대놓고 김무성이는 감옥 가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. 이런 표현 쓰면 됩니까? 인간적으로? 그래서 20년 당선에 같이 했는데 제가 문제 삼는 건 그거예요.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든 안 뉘우치든 대통령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쓰냐는 겁니다. 그럼 김무성이 왜 저런 표현을 쓰느냐. 이 보수와 같이 어쨌든 다시 뭐 요즘에 뭐 보수 우리 쪽 보수파리들 뭐 다시 대통합이니 뭐니 하는데 보수와 다시 대통합을 하려면은 저런 표현 안 쓰겠죠, 이럴 때. 횃불당하고만 통합하려고 해도 저런 표현 안 쓰겠죠. 저 표현 왜 썼겠어요? 박지원당으로 기어 들어가려다 보니까 우리는 박근혜라는 사람을 완전히 죽여놓겠다. 충성서약을 하는 거예요. 박근혜를 죽인다는 충성서약을 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.
일로 안 들어옵니다. 횃불 당하고도 손 안 잡아요. 지금 제가 볼 때는. 유승민 지지율이 뭐 2%인데 2%짜리하고 홍준표 5%짜리랑 합쳐가지고 그거 합쳐봐야 뭐 7%도 안 나옵니다. 그거. 더 떨어져요. 그걸 뻔히 알고 절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유승민이나 김무성 당하고는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저건 그냥 범박지원 세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. 저쪽에서는. 그럼 답 나오죠. 횃불당만 무너뜨려버리면은 우리 당의 조원진, 박지원, 김무성 당의 안철수, 그리고 좌익의 문재인. 3파전입니다. 그대로 3파전이에요. 그럼 3파전인데 홍준표, 유승민이 2% 7%니까 뭐 우리도 그렇지 않냐 그러는데 이건요. 여론조사 전문가들 예를 들면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. 누구나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. 원래 박 대통령 지지자가 투표한 사람 중에서는 51%죠. 지난 대선 때.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했을 때 지난 대선 때 누굴 찍었습니까 하면요. 50%가 나와야 돼요. 분명히. 그게 20%밖에 안 나오고 있다. 그 무슨 얘기냐?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지금 감춰진 보수표인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안 나타나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왜?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. 분명히 확인된 거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합니다. 예를 들면 황장수 씨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. 탄핵을 당한 박 대통령에 너무 실망을 해서 빠져 있다가 한마디로 박 대통령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세력이 있으면은 나타날 거다. 이게 황장수 씨뿐 아니라 종편의 대다수의 브로커들의 분석인데요. 저는 이게 바로 1초 만에 반박이 되죠. 그 왜 유승민이 바닥깁니까? 그 논리면은. 김무성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도 짓밟고 있는 저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의 그 적폐를 해소하는 저 바른정당의 유승민이가 왜 1% 2% 이렇게 나옵니까? 만약에 그 논리면은.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. 박 대통령 탄핵을 당하면서 박 대통령한테 분명히 실망한 건 맞죠. 그건 실망을 했는데, 이 태극기들이 막 밀고 나오고 그냥 진실을 처절하게 외치고 이런 소식을 좀 들을 거 아니에요? 나는 실망했는데 조금씩 들리는 이 소문에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. 이게 박 대통령이 완전 사기에 당한 것 같다. 이상하네.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빠져있을 거라는 겁니다. 그리고 완전히 사기 탄핵이라는 거 확실한 사람들도 빠져있어요. 여론조사와 언론에 대한 너무 불신이 커서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, 우리 언론은 100% 불신해버리지 않습니까? 여론조사? 탄핵 반대한 여론이 15%밖에 안 된다? 탄핵이 처음 시작됐을 때 탄핵 반대가 15%였는데,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도 똑같은 15%다?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? 이거 믿을 수 있어요?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2월 8일까지는 탄핵, 야당은 탄핵할 만하다. 일단 해놓고 한번 헌재에서 가려보자. 이런 사람이 상당수였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헌재 재판 과정, 손석희의 조작 과정을 꽤 많이 알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15%겠어요?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기 탄핵을 완전히 알고 여론조사와 언론을 완전히 불신하는 태극기 부대들도 빠져있다는 겁니다. 여론조사에서. 이 여론조사 빠진 이 두 층이 결국 누구로 가냐? 전 당연히 우리 당의 조원진 후보로 오게 돼 있지 박지원 당으로 갈 수 있습니까? 이 사람들이 문재인에 갈 수 있으니까. 그래서 5월 9일 날은 현재로서 볼 때는 문재인, 안철수, 조원진 3파전이고요. 2012년 대선과 큰 차이가 없어요. 그렇게 따지면. 자, 안철수가 2012년 대선 때 갑자기 빠졌죠. 갑자기 빠지기 전에 어땠습니까? 박 대통령 4, 안철수 3, 문재인 3, 아니면은 오히려 안철수 4, 박 대통령 3, 문재인 3, 3파전이었어요. 안철수 드랍하기 전까지 3파전이었습니다. 그때도. 지금도 3파전이잖아요. 저는 그때에서의 이 유권층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. 큰 차이 없을 거예요. 안철수 약간 거품 있다? 안철수가 보수표다? 저는 그거는 좀 다르게 봐요. 우리 쪽에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안철수가 가져간 지금 30몇 프로 중에서 20%는 보수표라 그러는데
그것 그렇지 않죠. 2012년도에 안철수도 3자 대결에서 30% 나왔었거든요. 그 표는 누구 표냐? 반기문을 지지했던 표, 안희정을 지지했던 표.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기회주의를 좋아하는 이 층이 있어요. 그냥 기회주의자를 좋아하는 층.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해 보이고, 좀 중령 있어 보이고, 그 표가 30% 안철수에 가 있는 겁니다, 그게. 거기다 호남표가 좀 더 들어오겠죠. 그래서 이제 3파전으로 승부를 거는데, 뭐 저는 충분히 승산 있다고 봅니다. 3파전 가면은. 왜냐면 이제 문재인의 지금 하는 행태가, 이건 뭐 지금 가관이죠, 가관. 뭐, 문재인 아들에 의혹에 대해서 좀 대처하는 행태를 보십시오, 이거. 떠들지 마라, 너희들. 뭐, 이 수준이잖아요, 지금. 더 거론하지 마라. 뭐, 너희 죽고 싶냐? 지금 이 수준 아니에요? 노무현 뇌물가족? 노무현 재단의 공식 입장이 뭔지 아세요? 노무현 뇌물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집회한 거? 상대할 가치도 없다. 아예 이 사람들은요, 정상적인 소통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, 우리가 짓고라면 너희 다 죽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. 이래서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, 지지율이. 이래서 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안철수 기회주의? 제가 볼 땐 가만 놔둬도요, 저 좌익 문재인 쪽이 가만 안 둡니다. 우리가 이렇게 날뛰지 않아도요, 문재인 이쪽 세력이 안철수 가만 안 둡니다. 거의 뭐, 바지끄레기 자꾸 끌어내릴 겁니다. 그리고 건 바이 건 무진장 많아요. 안철수 건에 대해서. 그건 제가 2012년도에 제가 공격한 것만 해도 수두룩한데, 그거 다 튀어나옵니다. 가장 공격당할 게 없는 게 우리 당입니다. 이미 우리는 박 대통령이 난도질 당해버렸기 때문에 더 당할 게 없어요, 여기서는. 우리는 오히려 지지세를 확 회복해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저는, 우리가 뭐 실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뭐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. 그거 굳이 뭐 이 엉망인 사기 대선판 우리가 왜 참여하느냐. 그렇지만은, 저는 뭐 솔직히 이제 그 당시 김진태 의원도 그랬었고, 지금 조원진 의원도 그렇고, 이렇게 결단해줄 줄 몰랐거든요. 이런 결단해준 이상, 우리가 한번 가능성을 보고 최선을 다하되, 명심해야 될 거는,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잔꾀를 쓴다거나 잔머리를 쓰고 야합을 한다 생각 들어가면 분명히 집니다. 그걸로 절대 못 이기고,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,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운동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충분히 이길 거고, 조원진 의원이 지금 나와서 지금 하는 말들 보면 뭐 제 생각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똑같고, 우리 당 지도부도 그렇고, 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, 우리 지금 이 방송 끝나면은 국회에서 이제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, 당 창당 세미나를 열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, 좌고면 하지 말고, 이제 당으로 다 힘을 좀 몰아주십시오. 그리고 이제, 여기에 대해서 자꾸 특클 거는 이른바 보수파리들 대해서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